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오후 5시 19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똑같은 케이스를 설명해 드려야죠. 그죠? 상단선이 고가보다 낮은 경우, 하단선이 저가보다 높은 경우, 그죠? 이거 매도, 이거 매수. 자, 하단선이 저가보다 낮거나 상단선이 고가보다 높으면 고가 낮아질 때, 그죠? 저가 상승할 때. 거래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자, 월봉 상단선 터치했죠. 상단선 터치했고, 자, 고가 안 넘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도 영역이 된 거예요. 그죠? 네, 351.87 이상은 매도 영역이니까 매수자는 보유는 할 수 있지만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는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매수할 수 있을까? 월봉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개월봉으로 보면 여기가 매수가죠. 예, 여기가 매수가예요. 근데 문제는 하단선이 여기도 있어. 네, 356에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거래를 어떻게 해요? 예? 상단선보다 하단선이 더 높아. 예. 이런 경우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응? 돈의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담으면 요 상단선을 믿어도 되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이걸 믿으면 안 되죠. 지금 월봉의 특이사항이 뭐냐면, 월봉은요, 거래량이 원래 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월달은 거래일수도 감소하고, 거래일수가 19일이에요. 그러면 하루당 5.26%의 거래량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3거래일 됐죠? 그럼 얼마예요? 자, 5.26 곱하기 3. 6, 3, 18. 2, 3은 6. 그럼 7이잖아요? 5, 3, 15. 15.78%가 정상 거래량이에요. 3일 정도 되면, 이 정도 거래량 나오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거래량은 얼마냐? 27.85예요. 그러면 12%가 증가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12%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22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19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2거래일에서 하루당 나와야 되는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래량이 필요한데, 그걸 제외하고도 12%가 더 나왔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1월에 이렇게 22일치가 있단 말이에요. 22일치. 그리고 2월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19거래일이면 요 정도인 거잖아요. 19거래일이면 이 정도라고. 근데 지금은 22거래일치를 기준으로 했어도 이렇게 2거래일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여기로 따져보면은 지금 5거래일이 증가한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5거래일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속도로 가면. 자, 거래일이 증가한다. 지금 12%니까 5.26%를 따져도 곱하기 2 하면은 10.5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거래일보다도 많아, 지금이.
자, 거래량이 늘면 거투가 맨 위로 간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늘면 거투가 맨 위로 가는데, 거투가 맨 위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막힌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가 막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질지 그건 저는 몰라요. 여기를 넘기가 힘들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고가로는 넘을 수 있어요. 고가로는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 넘어도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볼벤의 위치가 대충 이 위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종가가 올라서 이렇게 봉을 그려도, 예? 이렇게 봉을 그려도 결국에는 2월 말이 되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종가가. 그 얘기는 종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종가가 하락하면 최저가 모드가 되는 거잖아요. 왜? 종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1이야. 네, 계속 1이라고요. 계속 1이기 때문에 결국 최저치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길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332.99. 네? 그러니까 여길 못 넘는다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못 넘는다라는 거는 332.99까지 내려갈 수 있는 봉을 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봉으로 보시면 332.99면 이런 봉인 거잖아요. 이런 봉. 이런 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종가상 넘지 못한다라는 말은 주봉에서 종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고, 주봉에서 종가가 하락하면 목표치가 332.99가 되니까 봉을 그릴 때 저런 윗꼬리가 달린 음봉을 그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예요. 언제. 그죠? 이게 만약에 2월 내에 발생을 해. 2월 내에 발생하면 빠르게 내려가서 이런 봉을 그릴 수가 있는데 2월 말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월봉을 저렇게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거래 전략을 짠다면 월봉은 여기 351.87 이 위로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포지션을 잡을 수는 있는데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이 매수해야 된다고. 현물을. 왜냐면 누적으로 오늘 제외하고 8천억대 매도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물을 매도해가지고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좀 줄어가지고 한 3천억대? 5천억을 오늘 매수했으니까 이제 3천억대로 거의 내려왔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내려가려면 개인이 확실히 매수 포지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세요. 만약에 내일 개인 현물 매도 나와?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응? 지금은 내려가려면 개인이 현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응? 주봉은 여기까지 빠져도 되고 여기까지 올라도 돼요. 그러니까 주봉은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없고 내려가는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죠? 여기에는 거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매수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이게 1번 기준이에요. 예? 고가를 못 넘으면 이 고가로 갈 거라고. 이게 337대입니다. 땡땡.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난주 고가 못 넘으면 337
장대로 빠질 수 있으니까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단 고가를 못 넘어야 돼요. 고가를 넘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종가는 사실 목요일이 돼야 결정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 알아. 계속 움직일 건데. 그러니까 지금 종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렵고, 고가만으로 딱 따져서 고가를 못 넘으면 하방이다, 고가를 넘으면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일봉의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어요. 그죠? 근데 내일 영구간이야. 그러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내일 고가를 넘으면 다시 위로 회귀하는 거고, 못 넘으면 횡보하잖아요. 그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고가 못 넘으면 매도. 예? 오늘 고가 못 넘으면 매도. 오늘 고가 넘으면 매도 못해요. 끝. 그죠? 매수는 저가만 지키면 돼요. 왜? 저가를 깨면 여기 얼마큼 내려갈지 몰라. 예? 주봉도 아래가 왕창 열려 있다고. 월봉도 아래가 왕창 열려 있어. 그러니까 월봉과 주봉은 밑으로 내렸을 때 얼마큼 내릴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얘도 내려가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 예? 주봉은 위로도 문제가 없고 아래로도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월봉은 이제 위를 막아놨고, 예? 월봉은 위를 막아놨고 아래를 열어놨잖아요. 근데 주봉은 아래 위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난리를 치면 뭐 아래든 위든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방어를 하는 거지.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저가를 깨면 주봉, 월봉 아래쪽이 다 열려 있으니까 방어 안 돼. 단 돈을 봐야죠. 괜히 막 현물 매수 미친 듯이 하면서 밑으로 백 그러면 그냥 계속 내려가겠다는 소리고. 그죠? 네. 고가를 넘어버리면 매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주봉 위가 열려 있어. 그럼 이번 주는 매도 못 한다고. 이해되셨죠? 네. 이거 외에 없어요. 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끝이지. 그러니까 일봉만 딱 보고, 왜냐면 주봉, 월봉은 사실 아래도 자유롭고 주봉 특히 위가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위를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월봉의 상단선을 맞은 게, 이게 고가가 맞다면 어차피 고가를 낮출 거라고. 그러니까 고가를 낮춰? 그럼 매도. 그죠? 근데 고가를 안 낮추면 이게 지금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로 가서, 코스피도 똑같잖아요. 뭐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봉은 뭐 다 똑같이 그려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여기도 상단선 맞고 밀린 거라 뭐 딱히 특이사항이 없어요. 개인이 매수만 해준다면 진짜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특히 여기 하단선 지금 저가 부분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안 가잖아요. 오늘처럼 외국인이 매수하고 그러면 쉽지 않죠. 자, 월봉입니다. 월봉 특이사항 없어요. 예? 특이사항 없다고. 왜냐? 아직 아무 데도 안 갔어. 주봉은 이제 골드 났잖아요. 골드 났는데 이미 위로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유로운 거예요. 예? 자유롭다고. 얘가 대든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얘 대든하려면 어딜 가야 돼? 여길 가야 되죠? 여기. 예. 2507. 그러니까 얘가 2507 아래로 빠지지 않는다는 상방이라고. 됐죠? 예. 2507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은 상방이라고요. 봉을 딱 봤을 때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2507 안 오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상방 보시라는 거예요. 2507이 기준입니다. 3일봉 여기도 골드 났네요? 네, 여기도 똑같아. 일봉 얘는 빠지려면 짠 여기네요. 얘는 좀 더 높아. 그러니까 일봉이 죽으려면 2579 언더로 가야 되고, 예? 일봉이 죽으려면 2579 언더. 예. 그러니까 일봉은 2579보다 높으면 상방, 낮으면 이제 하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봉은 2507 언더로 안 내려가면 하방 아닙니다. 코스피 일봉 아직 골드 상태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조정한 거고, 여기 346.52 이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하방이 열려요. 와, 데드 골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3일봉은 뭐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봉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주봉도 아무 문제 없고 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월봉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2579? 그 언더로 갈 수 있느냐?
그건 내일이죠.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7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이제 하락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고버스? 예, 할 얘기 없죠? 일봉. 이거 골드 났는데 대드를 내놨어. 다시 골드 날려면 여길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2390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고가 넘어야 돼. 예? 오늘 고가를 넘어야,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와야 돼. 갭상승이 나와서 오늘 고가를 넘으면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이거 진짜 열받는 거죠. 이걸 아니까 이거 골드 상태 풀려고 더 많이 뺐잖아. 돈을 갖다 막 퍼붓는 걸 보면 할 얘기 없어요.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할 얘기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문제가 없는 상태라.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사요.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산다라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왜?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 내려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외국인의 현물 잘 체크하시고요. 개인은 오늘 그래도 현물을 5,114억 정도 샀으니까 약간의 이제 변화는 있는 거죠. 8,000억 매도해서 이제 2,900억대, 2,000억대 후반이나 이제 3,000억대 초반까지 일단 줄이긴 했는데 의미심장하지는 않다는 거죠. 예. 지금 분기봉을 누르고 내려가려면 많이 매도해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많이 매도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개인이 다 받아내야 되는데 외국인이 중간에서 현물을 매수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넘어갈 현물 매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누르는 힘이 약화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없으면 내려가기 힘들다. 외국인의 현물 매도는 결국 미국 증시의 하락을 뜻하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내리면 우리나라 현물을 팔겠죠. 근데 미국 증시가 안 내리면 외국인도 현물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중간에서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갈 수가 있겠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무한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의 하락이 와야 미국 증시의 하락이 와야 지수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댓글 다시는 분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인이 현물 팔아야 된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당연한 거니까. 대신 이제 기관이 현물을 파는 건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겠죠. 근데 결국 큰 도움이 되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아야 되고, 특히 외국인이 지금 보유한 현물이 꽤 되기 때문에 그걸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찌되었든 긍정적인 하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미국 증시 내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안 내렸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봉 이격만 해소하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큰 기대가 없는 거죠. 이격을 해소하는 것과 돈의 움직임은 또 별개의 움직임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의 현물 매수 이게 빨리빨리 늘어야 된다라는 거. 속도가 빨리 증가해야 어쨌든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사실 본인이 고버스를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뒤에 보셔야 돼요. 이걸 보고 고버스를 투자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은 다 이제 핑계대고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 투자의 결과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을 하시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차트가 오르났으면 좋겠다고.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방에 유리하지 하방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봉은 상방에 유리해. 그래서 돈으로 찍어 눌러야 돼요. 지금은 돈으로 찍어 눌러야만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개인의 현물 매수가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